지난 총선 때 소위 친문 진영이 거의 정치적 학살을 당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그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본인 학위에 따라서는 저는 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친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핵심 원조 친노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봉하마을에서 모셨던 마지막 비서관이란 그러한 정치적 상징성이 사실 야권에서 가지는 정치적 힘이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또 이어서 경남도의사 선거 가서 사실은 이 지역 구도 속에서도 당선이 됐던 그 정치적 힘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노 내지는 친문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세력이 많이 허물어졌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뭉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본인이 이 차후 행보를 어디다가 목표점을 두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2년 뒤에 있을 경남도의사 선거에 만약에 그러니까 올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2027년 대선에 나가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연말에 기후가 있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차기 대선을 노리고 정치적 행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출마 그러니까 상당한 요청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미묘한 파장은 단순하게 예? 이재명 대표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국 대표한테도 저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의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 친문이 상당히 좀 의지하고 있는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 3파전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 미묘한 상황이 될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아까 장경태 최고가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는 10월에 이재명 전 대표가 위증교사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시점이 미묘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아니 당장 다음 주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 다시 시작돼요. 예. 왜냐하면 이번 주하고 지난 주는 법정 휴정기여가지고 재판이 없었는데 8월에만 제가 찾아보니까 13일, 16일, 20일, 23일, 26일, 27일, 30일 계속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 재판을 갖다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8월 27일부터는 쌍방울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8월 13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뭐가 나오느냐? 김혜경 씨 판결이 나와요. 김혜경 씨 선고가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그다음 이제 9월 6일에는 공직선거법 결심이 이루어지고 9월 30일에는 위증교사 결심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판결은 빠르면 9월 중에 나올 거고요. 늦어도 10월에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게 다 판결이 나올 텐데 이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다 공범들이 자백하고 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물증도 차고 넘치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만약에 진짜로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봉주 그 후보가 당신 대통령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예.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